인천공항의 중앙복도에 있는 고객 대기실, 일반 승객들만 있어야 할 이곳에 어째서인지 승무원 복장을 입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외국인 여성들은 이내 다급히 어딘가로 영상통화를 걸더니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다가오더니 여성들에게 무전기를 건네주며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승무원 외국인 여성들은 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공항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리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승무원과 다르게 하나의 팀을 이루어 특수근무를 하는 저는 얼마 전 승진을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근무 조건이 필요하다는 본사의 지침 아래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인 줄 알았던 중국은 들려오던 소문과는 다르게 완전한 후진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공항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불법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려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동료들은 오히려 아시아에서 이 정도면 선진국이지 않냐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흉을 보기 바빴고, 저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중국인 동기들의 행동에 스트레스만 쌓여갔는데요. 그들은 모두 중국이 후진국인 사실을 깊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외국인인 저에게조차 한국인 승객들이 제일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 무조건 경계하라는 헛소리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범죄와 더러움이 만연한 중국 공항은 물론 이러한 비열한 중국인들의 태도에 하루빨리 중국을 떠나고 싶었고, 결국 저와 같은 특수직 팀원들을 설득해 본사에 한국으로의 이직 요청을 신청하고 말았죠. 땅덩이만 큰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한국에 열등감을 보이는 걸 보면 분명히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선진국일 것이라는 느낌이 왔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3개월 뒤 같은 승무원 팀원들과 함께 도착한 한국은 저의 인생 가치관 전체를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일단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제일 놀랐던 것은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개인 휴식 공간이 공항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중국에서 근무를 했을 때에는 이렇다 할 휴식 공간이 없어서 어처구니 없게도 저와 팀원들은 항상 중국 공항 화장실이나 야외에서 휴식을 취해야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승무원 동료들은 항상 한국의 인천공항이 유명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불을 켤 돈조차 없어서 너무나 어둡고 냄새가 난다며 저에게 중국에서의 장기 근무를 제안했지만, 실제 겪은 한국은 오히려 이러한 중국인 동료들의 거짓말과는 완전한 반대였죠. 한국의 인천공항 내부에는 24시간이 넘도록 불이 꺼지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 공항 내부의 심야 시간이라 승객들이 거의 없는 순간에도 각종 AI 온도 조절기를 통해 에어컨과 히터마저 꽤 자유롭게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공항에서는 현재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공항 내부에 불을 전부 끄고 휴대폰 불빛이나 촛불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루틴이 있을 정도로 전기세마저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한국은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인지 촛불을 켜기는커녕 눈이 안 아픈 LED 불빛이 공항 전체를 밝히고 있을 뿐이었죠. 저와 함께 중국의 항공사에서 한국의 항공사로 이직을 성공한 팀원들은 한국이 중국인 친구들이 말하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인데라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왜 그렇게나 중국인들이 처참한 현실에 세뇌되어 있는지 그 실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 더욱 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공항 내부에서 외국인 승객들의 안내를 돕기 위한 한국인 직원분들의 1:1 맞춤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저희를 그저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착각한 한국인 공항 직원분은 중국에서는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전자패드로 저희의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일정에 맞는 여행 루트를 종이로 출력해서 건네주셨고, 그걸 본 저와 동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심지어 직원분은 귀에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계셨는데 실시간으로 저희의 영어가 번역이 되니 편하게 영어로 말을 하면 된다고 했고, 저는 이런 놀라운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중국인 직원이 아예 없어서 항상 외국인 승객이 오면 저희 팀이 달려나가 응대를 해야만 했었는데,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되면서 실시간 번역 이어폰까지 사용하니 말 그대로 관광객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인천공항 직원분들은 모두 무인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전자패드를 들고 다니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케어하기 바빴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왜 한국의 인천공항이 공항 서비스 순위에서 항상 1위를 지켜왔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높은 기술력과 선진국 신문물에 저와 동료들은 이직을 성공한 한국 항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3시간이 넘게 인천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감탄하기 바빴고, 이때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했어요.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 3시간의 인천공항 견학 끝에 최종 합격을 했었던 한국 항공사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팀 동료들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던 저는 그 순간 상당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종의 면접용 사진을 붙여야만 하는 공란이 있었고, 저와 팀 동료들은 아무런 증명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용 사진을 찍으려면 중심 수도인 베이징까지 가야 해서 무려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기에 저는 계약서를 오늘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말았고, 그건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저를 확인한 인사 담당자 지영 씨는 저에게 단순 계약서인데 모르는 것이 있냐며 먼저 친절히 말을 걸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붙일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죠. 그런데 지영 씨는 저의 말에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더니 공항 내부에 증명사진을 무인으로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최소 10개나 설치되어 있으니 조금 있다가 가서 편하게 찍고 오면 된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물론 제가 태어난 나라 영국에서도 증명사진을 무인으로 찍을 수 있는 시설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기에 저는 지영 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지영 씨는 보다 못했는지 저와 팀원들을 데리고 공항 중앙 통로로 저희를 안내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게임기처럼 생긴 무인 스튜디오가 공항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용 사진은 물론 자신의 프로필에 사용할 스튜디오 사진까지 간편하게 무인으로 촬영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무려 일주일이 넘는 대기 시간이 걸려 낡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야만 사진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디지털 인프라에서 압도적인 성장을 이룬 듯 평범한 공항에서조차 이러한 무인 촬영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인 스튜디오 내부에는 정말 5,000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다양한 규격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고, 심지어 찍자마자 사진이 바로 출력되는 한국만의 기술력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죠.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촬영 스튜디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충전기였는데요.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것인지 무선 충전기에는 촬영을 하며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하라는 영어 안내 문구까지 적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지영 씨를 향해 한국이 이렇게나 선진국의 나라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물론 영국과 미국에서마저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편리한 무인 스튜디오가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이내 저의 SNS 계정에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촬영한 한국 공항의 동영상이 올라가자 영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은 어떻게 공항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고, 이와 반대로 중국인 동료들은 제가 올린 영상이 조작된 사기 영상이라는 비난 섞인 메시지만을 보내더군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의 역할을 벗어나 이미 다양한 시설을 갖춘 멀티플렉스 시설로 자리 잡은 상태였고,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무인 스튜디오는 물론 샤워실과 무인 헬스장까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은 한국이 현재 왜 전 세계에서 제일 트렌디한 나라인지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동료들과 함께 무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마친 저는 마지막 이직 계약서 작성을 완벽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약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을 즐기고 첫 출근을 하라는 한국 항공사의 배려에 저희 팀 전체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진짜 선진국 기술은 바로 길거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공항 직원 휴게실에 짐을 풀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던 저는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중국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하나의 스카이라인을 이루어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고,
이에 더해 도시 곳곳에 녹지 환경인 공원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강이 존재하고 있던 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청계천은 정말로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을 보이고 있었고 얼마나 물이 깨끗했던지 각종 생물들이 청계천에서 살아가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여주고 있었죠. 보통 중국에서는 이렇다 할 공원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조금 유명한 중국의 대형 공원을 가더라도 항상 쓰레기와 노숙자들이 많아서 공원의 여유를 즐길 상황조차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작은 소규모의 공원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던지 공원 내부에서 쓰레기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면서도 도심 곳곳에 있는 자연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였고 그건 평소 공항에서만 근무를 하던 저에게는 마치 신세계처럼 느껴졌죠. 결국 저와 동료들은 흥분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청계천 근처에 있던 한 공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항 내부로 들어가 약 10분 정도 구경을 하던 순간 저희 팀 동료 중 한 명이었던 글리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빨리 여기로 와보라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간 그곳에는 글리가 무릎을 붙잡고 공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글리는 너무나 집중해서 공원을 구경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는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글리의 무릎에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큰 멍이 있었지만 저와 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병원을 이용하면 무조건 사기를 당해버려서 정상적인 치료비의 10배를 지급하게 되거나 오히려 돈만 뜯기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저와 동료들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병원들은 정상적인 진료를 받더라도 약국이라는 시설 자체가 거의 없어서 오히려 진단만 받고 약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순간마저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병원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식은땀까지 흘러내리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여성분이 다가오더니 자신이 119에 신고를 했으니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면 구조대원들이 올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보통 중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저희 같은 외국인들의 한 달 월급을 통째로 가져가는 사기 수법이 너무나 심각해서 저는 심각한 독감에 걸렸을 때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는데 어째서인지 저희를 전혀 모르던 한국인 여성분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급차를 불렀기 때문이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국인 여성분에게 왜 마음대로 구급차를 불렀냐는 말과 함께 우리는 한국에 이제 이직을 와서 낼 돈이 전혀 없다며 하소연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성분은 저희 말에 당황한 표정을 보이더니 이내 한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른다고 거액의 비용을 뜯어가지 않는다는 믿지 못할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로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입국 여건만 있다면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정도였고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급차를 불러도 아무런 편견의 시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난 영국에서도 구급차를 부르려면 사실상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단순히 진단을 받아보고 약값을 낼 수 있는 병원비만 낼 수 있으면 구급차 이용에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약 5분 뒤 한국의 구급대원분들은 엄청나게 빨리 오셔서 글리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고 일단은 근처 병원으로 이동시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저희를 태워 함께 병원으로 향하셨는데요. 중국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항상 아프면 참는 것이 일쑤였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병원을 가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가며 어떻게 이런 꿈만 같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비하하던 한국은 이미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보다도 더 부유하며 선진국의 인프라를 도시 이곳저곳에 갖추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수준 높은 도시기술을 너무나 평범한 일상처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후 약 10분 뒤 병원에 도착해 연골과 관련된 긴급수술을 받은 글리는 한국 구급차의 빠른 이송 능력으로 골든타임의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첫 출근 시간이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회복이 된다면 무릎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글리는 아무런 수술도 받지 못하고 무릎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 분명했을 텐데 외국인들마저 감사하게 받아볼 수 있는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왜 많은 외국인들이 요즘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더군요. 글리를 병원에 입원시킨 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길거리를 걷던 저와 동료들은 결국 한국에서 완전히 취업 이민을 성공해 한국인으로 살아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은 한국은 살아가기 불편하던 중국과는 달리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편견도 없던 따뜻한 나라인 것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몸을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충분했거든요. 또한 한국은 저녁 시간에도 길거리들의 불빛과 사람들이 가득했고 중국에서처럼 위험한 범죄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던 것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치안이 좋은 나라인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저녁 6시만 넘으면 외국인들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노리는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와 동료들은 보통 6시가 넘는 근무 시간이 되면 공항에서 잠을 자야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죠. 저는 늘 이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고 팀원들도 그러한 감정을 똑같이 느낀 듯 이내 자신들의 부모님께 연락해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겠다는 전화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게 된 지 3개월이 넘은 시간이지만 아직도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신기하고 감사한 것 투성인데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을 부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